대한 혐의는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홍진의 그 윤석금 회장이 홍진 코웨이 매각을 그 5년 7개월 만에 다시 그 인수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죠. 예. 그리고 현대차 중국의 그 칭화대와 1억 달러 이 수소 에너지 펀드 설립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의 칭화대학과 이 설립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뭔지 정말 그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내일부터 SDR 그 규제를 본격히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연말에 그 대출 시장 이런 혹한기가 진입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에서는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가 지금 개막을 했죠. 이 하나되는 한민족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를 개막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판에 고립되어 있던 한국인이 대부분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이 국민들은 실제 우리 국민인지를 이렇게 확인 작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단신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본론을 또 논평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네. 짤막한 단신 뉴스를 말씀드렸고 오늘 그 논평은 아마 이 새만금의 그 간척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새만금 그 간척 사업으로 얻은 땅을 태양광판으로 죽음의 땅으로 만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친환경 사업인지 참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새만금 태양광 단지에는 개당 무게가 15kg인 그 300W짜리 태양광 패널 1000만 개를 깔아야 합니다. 이 태양광 패널 수명이 다하는 20년 뒤에는 비소 같은 그런 유해 중금속이 든 태양광 폐기물이 새만금 간척 지역에서만 약 한 1톤 트럭으로 15만 대가 넘는 그런 분량으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 정권은 태양광 패널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대책조차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이 발대식을 한 겁니다. 이 잘못된 탈원전 신념이 오기로 바뀌어서 수많은 기현상을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비 단체, 환경단체도 촛불을 들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천문학적 돈을 들여서 제방을 구축해서 바다에서 건진 간척지를 태양광 발전 부지로 쓴다는 그 머리통, 그 소중하고 귀한 청정에너지원 원자력 발전소를 말 한마디로 폐기하는 탕자가 아니고 어떻게 이 생각도 못할 일을 벌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입으로 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던 그 말은 그 시간 적심이어서 그 적석에서 날려버렸습니까? 태양광 발전의 효율, 투자금, 환경, 차후 닥칠 폐기물까지 원자력 발전에 비해 피해만 막심할 뿐 이익이 없습니다. 오직 있다면은 그것은 예비로 갖춘 태양광 사업단체 좌파 코드, 심판, 부르자 급조하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10여 년 전 4대강 사업 돌치면서 통계가 증명하는 비효율적 국사를 강행하는 그 고집, 뒷감당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북핵 책임진다던 김대중이처럼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이성을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정책을 독선, 독재로 밀어붙이는데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을 탓할 자격이 없습니다. 과거 정권을 적폐로 몰아서 정치 보복을 1년 반째 하고 있지만은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분야의 정책 집행이
신적폐 대상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의 말로는 비참해진다는 진리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촛불만 믿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경제는 망가지고 도처에서 애물단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경제에 찬물만 퍼부으니까 촛불이 촛물이 되고 늘어나는 실업자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촛불만 믿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경제는 망가지고 도처에 애물단지만 쌓여갑니다. 꺼져가는 경제에 찬물만 버부으니 정말 이 늘어나는 그런 실업자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도 돌처럼 굳은 문재인의 머리는 회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무시해도 지지율이 무려 60%대에 이른다고 하니 정말 이 바보 정권, 바보 국민들 슬프기 한량없습니다. 멀쩡한 원전을 폐기하면서까지 태양광 풍력 발전을 이렇게 조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정권 잡자마자 미세먼지로부터 건강 지켜야 한다며 화력발전소 아궁이를 틀어막더니 탈원전 하느라 그래서 화력발전을 더 늘렸습니까? 그럼 미세먼지 배출량을 더 증가시켜 국민을 일찌감치 죽게 만들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화력발전 비중을 늘린 결과 발전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전 1년보다 무려 1,800만 톤 늘었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것이 함유가 된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미세먼지 악화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비율을 현재의 30%대로 끌어올리고 원자력을 30 내지 20%로 낮춰 한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한전의 매입 단가가 태양광 300kWh, 그리고 300kWh, 그 다음에 원자력은 60kWh면은 3, 4년 후에 전기료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고 제조 원가가 상승하는 것도 뻔한데 이렇게 될 경우에 그 다음 대책이 뭡니까? 도대체 있다는 겁니까? 그저 언론의 자갈 물리고 공산주의자들 하는 짓들이 돈만 빼먹으면 다 되는 그런 사기꾼들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당장 탄핵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정치권 또한 정말 이 권력 유지하기에 바쁘니까 나라가 망가지는 거 불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풍력발전소를 세우게 되면은 자연경관을 해치고 소음공해도 만만치 않은데 이것을 왜 못해서 안달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설치면은 분명 후에 큰 공해로 다가올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이놈의 환경단체들 왜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4대강 사업할 때는 거리들 생난리를 쳐가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더니 왜 환경을 해치는 풍력과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주둥이를 닥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결국 이자들도 정치적인 이해타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좌파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국책사업은 오직 국가와 국민의 미래만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그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면 어디서든 환영받을 수 없고 언젠가는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속히 깨닫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겁니다. 주권 시절에는 바다 이야기 한탕 하더니만 이제는 새만금 얘기로 가고 있는 겁니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공산분자들로 말미암아 국격이 해질 대로 너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탄핵 없이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 탈원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한 번에 너무 조급하게 추진해서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겁니다. 국가 에너지 수급은 100년 대계입니다. 100년 대계. 문정권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국가의 100년 대계를 무자격자 좌파 주사파 몇 명이 졸속으로 처리해 나가는데 이거 우리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한국의 세계 인류 원전 과학기술 안전성도 좌파가 공인하는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는 것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공해가 없고 값싼 청정 에너지 수급 차원에서 손해가 막급합니다. 기본 상식도 없는 그런 몰찌강한 자가 대통령이랍시고 국가를 지금 난장판 만들고 있습니다. 거짓 선동이 한두 번은 통할지 몰라도 정책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정말 멀쩡한 그 대통령과 원전을 비롯해서 안보 등을 뒤집은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살입니다. 그러길래 조심해서 살아가야 함은 유비무환의 시발점임을 말해 못하겠습니다. 전남북 도민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 결국 내 발등 내가 찍은 걸 지금 와서 후회한들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도장도 이래서 잘 찍어야 한다는 거 절실히 느껴보기 바랍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꾹 눌러버린 게 부메랑이 돼서 지금 돌아왔으니까 이를 어쩌나 우리 역사에서 이처럼 일사천리로 나라가 타락의 길로 무너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이젠 냉정하게 판단하고 나라를 위해 올바른 인재를 뽑는데 심혈을 기울여야죠. 기울이진 나라의 기둥을 바로 세우는데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촛불만 믿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종북에 김정은이 비서 노릇까지 해가면서 평화를 팔아왔는데 이제는 우리 동맹의 의심을 사며 천덕꾸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어디에도 기댈 것 없는 그런 문재인 씨 혼자 얼어 죽을 가능성이 커지는데 주위에 김정은이 추종자들만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말대로 쉿밴드에서 발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자, 탈원전과 태양광 풍력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사법부 논평 좀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지법원장 최인석이죠. 최인석 울산지법원장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압수수색의 홍수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그런 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곳곳에서 압수수색 남용에 대해서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이건 현직 법원장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런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하는 검찰과 이것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는 법원을 동시에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검찰의 법원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것은 한다는 그런 비판의 염두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 수사기관은 주거, 차량, 그리고 PC, 스마트폰 같은 그런 개인적인 공간을 툭 하면 들여다보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증거를 찾기 위해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혐의를 찾기 위해 들여다보는 건데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 관행을
비판한 겁니다. 이것을 지적한 거죠. 검찰에 대한 업무 협조를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상당수 발부해준 그런 법원의 간행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위 검찰을 무소불위의 빅브러더로 만들어준 것은 제가 볼 때 사실상 법원이었습니다. 법원이 그동안 검사의 업무, 다시 말해서 영장 청구입니다. 영장 청구에 협조하는 데만 몰두를 했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것 또한 법원도 곱씹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스스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던 일반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도 신중해야 할 겁니다. 법원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이제야 판사들이 깨달은 것이고 그걸 판사에 대한 영장 기각을 기준 삼아야 한다 이겁니다. 법원도 당해보고서야 깨달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법관은 검찰의 업무 협조보다는 장삼 이사들의 그런 권리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 지금까지는 그 반대로 해왔습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법원이 권력의 개로 변신하면은 인민재판하고 적결 처분하는 나라의 전 단계가 되는 겁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다수의 판사가 거부했지만은 압수수색에서 다 뒤집어 놓은 대법원 차장을 증거인멸로 구속시키는 것은 많이 옹색해 보이는 짓입니다. 이럴 짓하라는 소리가 현직 법원장이 냈다는 것은 법원을 지금 현재 대법원장인 김명수가 장악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루킹 재판 관련 내용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후한무치한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고 이렇게 짓거리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유난히 붉은 눈을 가진 자가 말하는 진실이란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 대한 적개심과 한풀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앳두령의 수수깡 같은 그런 인기에 편성한 자익 정치 세력 속에서 한자리 차지하는 데 성공하고는 기자들의 사건 관련 질문에 대해 내놓는 말마다 가정스럽기 그지없어 바라보는 국민의 속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허준 선생도 속이 뒤집힐 겁니다. 예. 권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권불 10년. 지금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좀 지나보세요. 진실은 밝혀지고 죄값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이실직고해서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부터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까지 드루킹과 합세해서 대통령 구속시켜놓고 문재인 이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 놓고 지방선거까지 개입됐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늘이 알고 땅마저 다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의 작은 몸통부터 시작해서 경인선 가자와 큰 몸통까지 탁탁 딱 털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 김경수 지사는 지금까지 조사 과정에서 그래왔듯이 남아있는 법적 절차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하면서 재판 과정을 통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큰소리 쳤습니다. 현재 김경수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2016년 12월부터
올해 2018년 2월 초까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서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 업무 방해로 기소가 지금 됐습니다. 지난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드루킹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그런 혐의, 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딱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위반, 요거를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자, 김경수. 드루킹과 김경수 사이는 드루킹이 국회의원실로 찾아가서 가볍게 인사한 게 전부다. 김경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팩스는 드루킹이 보낸 몇 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심을 갖고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또 한수를 더 떴습니다. 요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김경수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직접 자신이 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해서. 김경수 자신이 TV에 나와가지고 드루킹이 자신의 국회의원실로 찾아와서 가볍게 인사한 게 전부다. 그리고 팩스는 드루킹이 보낸 몇 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근데 관심을 갖고 제대로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김경수가 TV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볍게 인사만 하는 그런 사이가 소위 시그널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방어벽을 자랑하는 전화기로 19대 대선 전에 18차례나 전화를 주고받았습니까? 그리고 팩스 몇 장을 받았다더니 19대 대선 전에 무려 1억 장에서 1200만 장 모자라는 8800만 장을 주고받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지금 진실 타령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김경수 경남지사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대선 전국에서의 여론조작은 중대 범죄입니다. 그래서 극형에 취해질 수 있고, 그리고 문재인의 당선 무효와 탄핵까지 거론될 수 있으면 이거는 김경수는 너무나 뻔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극구 한사코 길을 쓰고 부인하는 겁니다. 고작 댓글 몇 개 달았다고 모조리 구속했는데 김경수와 드루킹 1억 건이 넘는데 청와대와 주인은 과연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의 재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가서 특별법 만들어 모조리 구속해서 영원히 햇볕을 못 보게 해야 할 겁니다. 조작질 정권의 말로가 보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정부의 사법기관에서 김경수에게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차분하게 증거를 제시하면서 끌고 나가야 합니다. 이 정권 끝나는 날 바로 교도소로 보내면 됩니다. 시녀 사법부의 눈치는 거의 신의 수준 같은 정도니까 우리는 이 사건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늦게까지 서울시 박원순 주재하는 모임에 가시다가 늦게 오셔서 지금 논평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좌파 정권에 대한 숙제를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머리가 아플 때까지 지루할 때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힘들어도 조금 중단하고 내일 하면 또 이게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 다 했습니다. 저도 팔이 아파요. 팔이 아프도록 썼습니다. 언제 한번 정리를 해서 전체를 한번 한꺼번에 읽어드리는 쪽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좌파 정권입니다. 좌파 정권은 자유대한민국의 좌파 정권에 들어서면 안 됩니다. 국민들은 제발 좀 개돼지가 되지 마시고 좀 똑똑한 국민이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좌파 정권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가 거들난다고요. 거들나면 국민들의 삶은 비폐한 정도가 아니고 전 가족이, 전 국민이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죽을 고생을 한다고요. 그것을 왜 선택을 하십니까? 좌파 정권을. 불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좌파 정권이 탄생되면서 지금 우파와 죽기 살기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우파 정권이 들어왔을 때는 좌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지금 그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서 우파들과의 싸움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국민들이 반드시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행복의 삶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좌파 우파가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도 폭망하고 있고 사상적으로 이 싸움을 하면 불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좌파나 우파나 불행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왜 불행을 자초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라도 좌파 정권은 실정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정권을 내놓아야 됩니다. 정상적인 정권이 들어서야 됩니다. 자, 인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